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랑 기단의 변질을 배울 거야.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기단을 배웠거든. 그래서 기단의 성질이 발원지의 영향을 받는데, 이 발원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계속 그 자리에 있진 않거든. 따라서 그 기단에서 만들어진 공기 덩어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기단의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기단의 성질 변화를 우리는 기단의 변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단의 변질. 자, 얘가 이동하면서 기단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단의 성질이 자, 변하는 것을 자, 우리는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며 당연히 기단의 성질은 자, 내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럼 일단 차고 건조한 기단이 자, 두 가지 예제를 볼 건데 차고 건조한 기단이 자,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할 때 그럼 요거는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 그럼 차고 건조한 기단 차고 건조한 기단 자,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 차고 건조한 기단 자, 우리나라 차고 건조한 기단 그렇지 시베리아 기단이야.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자, 상대적으로 자, 따뜻한 해수면이라는 얘기는 자, 따뜻하니까 빨간색으로 자,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한다. 그러면 선생님 겨울철 우리나라 시베리아 기단인데 따뜻한 해수가 어디 있어요? 자, 상대적인 거래니까. 그러면 자, 아주 북쪽에서 만들어진 시베리아 기단의 공기가 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북서풍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상대적으로 저 위로 올라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 황해바다는 자, 상대적으로 공기 온도보다는 온도가 높으니까 자, 따뜻한 해수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위를 통과할 때 그럼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바다? 자, 황해바다 또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을 그리면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네. 그치?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지금 시베리아 기단이겠지.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의 공기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가 지금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이 공기의 온도보다 높은 따뜻한 황해 위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거든. 자, 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자, 한랭한 육지는 여기서 이제 모순 기단이 나타날 거고 시베리아 기단이 나타날 거고 자,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무슨 바다가 돼? 황해바다. 선생님은 사실 서해바다라고 하고 싶은데 자, 지도상에는 황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황해바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서해 쪽의 육지가 되겠죠. 우리나라. 자, 그럼 이렇게 차고 건조한 기단이 일단 어느 쪽으로 자, 우리나라의 황해바다를 통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일단 1차적으로 자, 바다에서 뭐가 공급이 돼? 수증기가 공급이 되겠지. 자, 수증기가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원래 여기는 건조한 기단이었는데 우리나라 황해바다를 쭉 통과하는 동안 수증기가 공급하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씩 습도가 올라가서 다습한 자, 수증기, 물방울의 양이 점점 많아질 거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뭐도 공급이 되냐면 열도 공급이 되거든. 자, 열도 공급이 되거든. 아, 그러면 이 시베리아 기단의 아래쪽 부분부터 자, 황해에서 공급된 따뜻한 해수에서 공급된 열에 의해서 자, 하층부가 어떻게 됩니까? 가열이 되는 현상이 생겨. 그래서 자, 하층부 가열. 자, 그러면 요거를 일단 선생님 여기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이제 기단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기온. 자, 여기는 자, 높이. 그럼 여기가 이제 기단이라고 생각하고 자, 전체적으로 이 기단의 온도가 매우 낮았을 텐데 자, 밑에서 해수에서 공급된 열에 의해서 하층부부터 가열이 된다면 하층부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겠지. 자, 이게 지금 기단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 기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기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위에는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니까 찬 공기는 밀도가 커서 무거워. 그러니까 밑으로 어떻게 되고 내려오고 자,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자, 아래에 있는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고 위에 있는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는 자, 연직 순환이 즉 연직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층부부터 가열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 이 기단 내에서 무슨 순환이 활발해져? 연직순환이 활발해지고, 자, 연직순환이 활발해지고, 자, 이렇게 활발해진 연직순환에 의해서 무슨 기류가 나타나면, 자,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자, 이 상승기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름의 높이가 높아서, 자, 우리는 무슨 형 구름이 만들어지냐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정난운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렇게 하층부터 가열된, 자, 불안정한 시베리아 기단이, 자, 우리나라 서해에 상륙하게 되면, 자,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자, 수직 발달 구름이 무슨 형 구름? 저군형 구름인 정난운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정난운은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는데, 자, 기온이 낮잖아. 그러니까, 자, 뭐가 내리는 거냐면 눈이 내리는 거야. 눈. 그래서 이런 시베리아 기단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자, 우리나라 서해 쪽에 많은 눈을 내리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겨울철은 동해 지역보다 서해 지역이, 자, 뭐를 많이 내리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자, 요걸 우리는 기단의 변질.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자,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통과할 때 하층부의 가열과 수증기의 공급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 구름이, 자, 많은 눈을 내리게 해서, 자,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동해보다 서해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자, 문제에서는 서해에 뭐가 내리는 경우? 폭설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결국 무슨 기단 때문이고,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자,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일단 그림 하나 넘어가 보고, 요거는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자,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 위를 통과할 때, 그러면 따뜻하고 습한 기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 있어? 그렇지, 북태평양 기단이 있겠죠. 자, 북태평양 기단. 이 북태평양 기단이 상대적으로 찬 해수란 얘기는, 자, 우리나라 어디를 통과하냐면 동해를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자,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차가운 해수 위를 통과할 때, 자,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그림상으로 봤을 때,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자, 지금 북태평양 기단이 여기서 발달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자, 얘가 올라온 도중에 우리나라 동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이놈의 새끼는 시베리아 북태평양 기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수증기는 많이 갖고 있거든. 자,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차가운 해수 위를 통과하게 되면, 자, 열은 기단 쪽에서 바다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하층부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냉각이 일어나. 자, 하층부부터 냉각이 일어나네? 그러면, 자, 이 기단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살펴보잖아? 자, 기단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자, 여기는 높이, 여기는, 자, 기온이라고 할 때, 하층부부터 냉각이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기온이 더 높아진 현상이 생기지. 왜냐면 아래쪽의 기온보다 위쪽의 기온이 높지. 왜? 아래쪽은 차가운 해수 위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온이 낮고, 여기는 기온이 높네?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될 테니, 따뜻한 공기는 안 내려오고 차가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자, 북태평양 기단이 동해의 차가운 바다 위를 통과할 때, 자, 기층이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자, 안정한 기층을 형성하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무슨 기류가 잘 안 만들어져? 상승 기류가 잘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럼 만약에 구름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자,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높은 구름, 즉 저군형 구름이 아니라, 자, 얕고 넓은 구름인, 자, 무슨 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자,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는, 자, 이렇게 하층부부터 냉각이 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자, 뭐가 만들어지냐면 안개가 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이건 우리가 이제 동해가 되겠죠? 동해. 자, 우리나라 여름철,
여름철 자 동해에 자 뭐가 많이 생기는 이유 안개가 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자 안개가 글씨 마음에 안 들어. 자 안개가 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동해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변질되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시베리아 기단이 차가운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통과할 때의 변질. 자, 우리나라 겨울철 서해에 눈이 많이 내리고 폭설이 나타나는 이유. 자, 그다음 북태평양 기단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기단이 자, 차가운 바다. 자, 우리나라 동해를 통과할 때는 자, 층운형 구름 또는 안정층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구름보다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하고 따라서 우리나라 여름철 동해에 자, 동해 지역에 동해 지방에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의 변질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도 중요하긴 하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 자,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을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